영화 같은 위대한 경기.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기였다는 2008년 윈블던 결승전. 나달과 페더러가 최장의 결전을 치르고 있다. 거의 5시간의 대장정 속에서 극강의 긴장과 지칠 대로 지친 5세트의 무한듀스 상태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 5살 어린 나달의 체력, 아님 이미 세계 1위이며 기술의 정점에 있던 페더러일까?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기였다는 2008년 윈블던 결승전을 영화로 만들어도 초대박이 날 것 같다. 1세트 6대4 나달 승, 2세트 6대4 나달 승, 3세트 7대6 타이브레이크에서 페더러 승, 4세트 7대6 타이브레이크에서 페더러 승. 페더러가 2세트를 진 상태에서 갑자기 윈블던 경기장에 바람과 함께 비가 내려 경기가 중단된다. 재개된 경기에서 이전과 달리 페더러는 더 공격적으로 샷을 치기 시작했고 서브와 포핸드가 열일하며 3세트와 4세트를 가져간다. 나중 인터뷰에서 페더러는 우천으로 연기된 상황이 자신을 일깨워 주었다라고 한 적이 있다. 특히 4세트에서 타이 브레이크로 갔고 나달이 페더러의 백핸드 쪽 공략과 페더러의 백핸드 실수가 나오며 5대2로 나달이 앞서고 거기에 나달의 서브권까지 있는 상태로 서브 2개면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 그야말로 극강의 초긴장 상태. 하지만 나달의 서브에서 더블 폴트가 나오며 5대4가 되고 다시 6대5로 페더러가 앞서고 페더러의 취약점이었던 엄청난 백핸드가 터지며 페더러가 4세트를 가져간다. 5세트가 시작되고 페더러의 흐름으로 가던 중 갑자기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고 경기가 중단된다. 5세트도 접점 끝에 타이 브레이크로 가고 당시는 5세트에는 타이 브레이크가 없이 무한 듀스 게임을 해야 했다. 체력의 우위에 있던 5살 어린 나달이 미세하게 점점 우세해지고 급기야 경기장이 석양을 넘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경기를 내일로 미루어야 하는 상황까지 간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 진행되었고 마침내 나달이 승리하며 거의 5시간의 러닝타임 속에서 우승하게 된다. 이미 5번을 우승한 페더러를 그것도 세계 1위며 가장 정점에 있던 페더러를 이기며 나달이 5세트 9대7로 승리하며 처음으로 윈블던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 흥미로운 건 페더러는 2008년 윈블던에서 나달에게 패한 후 9년 동안 메이저 대회에서 나달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게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2017년 호주 오픈 결승전에 페더러가 나달을 이기며 우승하고 30세가 넘는 체력적 부담과 라켓의 변화 등 많은 고전 끝에 10년 만에 메이저 대회에서 나달을 다시 이기게 된다. 초저점으로 거의 5시간의 러닝타임, 지칠 대로 지친 상황, 거의 매치 포인트에서 나달의 어이없는 서브 더블 폴트, 그리고 페더러의 가장 강력한 장점인 포핸드 실수가 말해주듯 극강의 상황에서는 집중력 저하로 무의식의 반응으로 세게 치기보다는 정확하게 치기로 자신의 에러를 최대한 줄이기 상태로 들어간다. 아마추어 결승전이나 4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에 있는 메이저 대회의 결승전을 보면 너무 느리게 공을 보내는 걸 볼 수 있다. 보기에 답답할 지경이다. 마치 내가 하면 이길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한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인지도 모르고 말이다. 메이저 대회의 결승전에 오르기까지 7게임 이상을 치르게 된다. 특히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하루에 모든 경기와 결승전을 치르기에 6게임 이상을 치른다.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선수들은 결승을 치른다. 일반적인 시원한 샷이나 강한 서브와 세련된 기술들을 보기엔 어렵다. 체력의 정신력 그리고 가장 적은 에러를 줄인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된다. 관건은 누가 기본기와 정확하게 공을 보내는 습관못을 메모리되어 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수처럼 극강의 긴장과 체력 고갈이 있는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동호인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바로 기본기와 테니스에 필요한 멋을 메모리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 그럼 기본기를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까? 풀코트에서 게임을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기본기를 갖게 하는 연습이 더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게임 전 연습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방법으로 서브존 게임을 하는 것이다. 서브존 테니스 게임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5년 미만자에게 효과 만점이다. 하나, 부드럽게 치기 테이크 백에 의한 원심력으로만 치기. 천천히 치기 가능한 공을 천천히 치기. 둘, 정확히 치기 라켓 스윗스팟에 맞추며 기본기 1에서 4동작을 함께 한다. 3, 몸풀기 게임 전에 웜업과 자신의 모든 동작을 점검하며 한다. 웜업 스툴릿 스텝을 의도적으로 많이 실행한다. 4, 대각선 치기 백핸드만, 포핸드만. 서브존 게임과 벽치기를 병행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3개월간 집중해보자. 기본기인 1 스플릿 스텝, 2 피니쉬, 3 공 끝까지 보기, 4 점핑 동작은 기본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 1단계 슬라이스 형태 단순 넘기기 기본기 1, 3과 함께 2단계 포핸드로만 넘기기 기본기 1에서 4와 함께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치기로 하되 네트 2배 높이로 친다. 3단계 백핸드로만 넘기기 2단계와 똑같은 형식으로 한다. 4단계 서부존 대각선 쪽에서만 포핸드로만 넘기기, 5단계 반대쪽 대각선 쪽에서만 백핸드로만 넘기기, 6단계 서부존에서만 10점 내기 게임을 하기, 별단계 서부존에서만 발리 연습 포핸드만 백핸드만 자유롭게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한 단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예로 1단계와 2단계만 주 3회 1개월 집중하고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프로 선수들도 서부존에서만 몸풀기를 한다 하는 이유는 전체 동작을 점검하며 부드럽게 치기로 자연스럽게 웜업이 이루어진다. 사실 일반 동호인들은 특히 테린이와 2년 미만자들이 풀코트로만 연습을 한다. 넘기기에 급급해 마구마구 치고 기본 동작 없이 넘기기만 하며 연습을 한다. 풀코트에서 넘기다 보면 멀리 보내야 하기에 세게 치기에서 만들어지는 과동작이 만들어진다. 굳어진 잘못된 과동작은 두고두고 에러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서부존 게임으로 연습을 하면 자신의 기본기의 전체적인 상황을 체크하며 교정 내지는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다. 취미이고 운동이 우선이지만 평생 테니스와 부상 방지 그리고 중도 포기 없는 빠른 성장과 재미를 가지기 위해 더 필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테니스는 무한 반복에서 오는 세밀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묘한 재미가 있는 스포츠다. 기본기가 멋을 메모리화되어 있기까지 서부존 연습을 많이 해두자. 자신도 느낄 정도의 변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오늘도 구독이라는 서브 부드럽게 정확하게 보내주시고요. 디그앤디그